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집니다. 오늘도 구연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먼저 이탈리아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식품 비즈니스 강국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고객층을 상대로 한 제품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식주의자 및 비건용 식품, 또 특정 종교인 이슬람의 할랄 푸드, 또 유대교의 코셔 인증까지 그런 여러 가지 식품을 선보이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외식 업계에서 이 채식이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공략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식습관과 취향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고객 맞춤형으로 나오는 식료품 그리고 이 외식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상품부터 볼게요. 최근에 건강상 혹은 윤리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채식 인구는 약 2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해요. 국내 역시 채식주의 식습관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채식주의자 규모는 2008년에 15만 명에서 현재 150만 명으로 8년 새에 10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이 채식 전용 레스토랑 및 베이커리는 5년 전보다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를 읽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매년 채식문화 축제인 비건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이 채식주의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건데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식품 외식 업계도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채소를 뜻한 영어인 베지터블과 또 경제,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죠. 베지노믹스, 즉 채식 경제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만큼 네. 채식주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식음료 업계들도 이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신조까지 등장할 정도로 채식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채식주의자들 보면 자신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서 이게 좀 먹더라고요, 찾아서.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채식주의자들도 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식물성 식품만을 먹는 이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부터 또 조류나 어류는 또 먹는 그런 세미 베지터리언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5단계에서 7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식품은 전혀 먹지 않는 비건도 있지만 요거트나 또 치즈, 우유와 같은 이런 낙농 제품들은 먹는 락토라는 그 분류도 있고요. 또 유제품과 달걀까지도 먹는 그 락토 오보 등으로도 나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다 같은 채식주의자가 네, 아니군요. 맞아요.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채식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는 더 그랬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뭐 채식 메뉴만 나오는 식당도 있고, 그리고 뭐 채식 뷔페도 있는가 하면 마트에서도 채식 관련한 특정 식품이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많이 좋아졌죠. 네, 정말요. 맞아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카페만 가도 완전히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이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비건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래 빵에는 달걀과 우유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네. 또 동물성 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는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식품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 업체는 지난해 9월 약 1년여간의 개발 끝에 계란, 우유, 버터 등 동물성 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비건 베이커리를 개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팽창제 역할을 하는 계란 대신에 식물 성분에서 발견
발견한 재료를 사용했고 또 우유와 버터는 두유와 베지터블 오일 등 식물성 재료로 대체한 건데요. 먹어본 사람들 평에 의하면 우유와 달걀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촉촉하고 또 부드럽다고 하네요. 네. 뭐 그동안 빵은 먹고 싶은데 그 재료 때문에 망설였던 그런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참 인기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판매량은 지난해 9월 론칭 이후 올 2월까지 약 40% 증가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네. 네, 또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건 베이커리가 일반 빵과 맛은 비슷하지만 열량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카페에서 파는 같은 중량의 파운드 빵의 경우만 봐도 중량은 같지만 칼로리는 34%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건강과 또 윤리적 이유로 채식을 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족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달걀과 버터,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빵 맛이라니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근데 이제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원하는 분들은 어디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동안은 서울 소공동과 서소목노점 등 8개의 프리미어 푸드 서비스 매장에서만 이 비건 베이커리를 판매했었는데요. 이제는 바나나 피칸 파운드 또 애플 시나몬 크럼블과 같은 비건 푸드 2종을 전국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칼로리 때문에 빵을 멀리하셨던 분들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 커피와 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오롯이 이렇게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베이커리 판매를 확대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프랜차이즈 카페는 얼마 전 자사의 모바일 앱에서 이 채식주의자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이 모바일 주문 앱으로 주문해서 결제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 비건, 즉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한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료와 푸드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파악했는데요. 이 비건 푸드 선호도 조사 후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비건 메뉴를 개발하고 또 종류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문조사 이후에 개발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곳 말고 이렇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내어놓는 곳이 또 다른 곳이 더 있으면 또 알아볼까요? 네, 세계적인 홈퍼니싱 체인을 가지고 있는 가구 매장은 푸드코트가 매우 유명한데요. 네.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400여 곳에 달하는 전 세계 매장의 푸드코트에서 자체 개발한 각종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2015년에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미트볼인 베지볼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매장에서도 이 베지볼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또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꾸준히 신메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식주의 고객들을 겨냥한 이 비건 핫도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자사 SNS 계정에 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대신에 식물성 재료를 섞어서 만든 이 소시지를 사용한 이 핫도그를 스페인 말메 매장에서 시범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핫도그 주 재료가 소시지인데 네. 소시지에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원료를 넣은가 봐요? 네, 핫도그의 재료와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요.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소시지에 시금치와 고구마 등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핫도그는 일부 첨가물 때문에 100% 비건 식품은 아니지만 유럽 전역의 매장에서 신메뉴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비건 핫도그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채식 핫도그를 맛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카페나 식당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혹시 이런 것이 아닌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음료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까? 네, 음료도 있는데요. 네. 한 유제품 회사가 세계 최대 아몬드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고 출시한 아몬드 음료의 경우에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100% 식물성 음료라고 합니다. 이 아몬드 음료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타민 E와 칼슘 등 아몬드의 영양은 그대로이면서도 열량은 35kcal로 일반 우유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오로지 식물성 식품만 먹는 비건의 경우에는 사실 우유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몬드로 만든 우유가 필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까?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라면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라면 평가 사이트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10개 중에 9위로 뽑힌 라면이 바로 이 국내 기업이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면은 먹고 싶지만 동물성 기름이 들어간 일반 라면을 먹을 수 없는 비건을 위해서 이 동물성 성분은 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동물성 기름 없이도 라면 스프 맛을 낼 수가 있긴 있군요. 네. 아, 더군다나 가장 맛있는 라면에 9위에 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맛이 참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에서도 인기라고 네. 하는데요. 인도에서 국민라면으로 불리는 제품보다 가격이 무려 11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상류층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식 라면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최근 식품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간편식입니다. 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렇게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또 간편식 시장에서도 내놓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한 대형마트의 가정 간편식 브랜드가 선보인 라자냐가 바로 이런 제품인데요. 고기를 빼고 야채를 넣어서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고기는 없지만 가지 그리고 피망, 호박 같은 구운 채소를 더해서 마치 고기를 씹는 것 같은 식감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편식 시장까지 이 채식주의자들의 메뉴가 점령을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앞서서 아몬드로 만든 우유, 이렇게 식음료 업계에서도 제품을 더욱 다양화하는 추세인데, 근데 사실 채식주의자들도 이런 음료를 마시지만 먹고 싶어도 굳이 채식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서 또 이렇게 일부러 두유나 이런 음료를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식품 음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한국인의 약 39%가 가지고 있다는 이 유당 불내증 때문인데요. 그 경우에 우유 속 유당인 락토스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락토프리 우유가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락토프리 우유는 우유의 영양과 맛은 유지하고 유당만 제거한 제품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고객 맞춤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더라고요. 특히 네, 라떼 같은 경우는 맞아요. 우유를 첨가해야 그 하는데 맛있는 걸.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유 대신에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락토프리 우유를 대신 넣으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커피 전문점은 우유가 포함되는 음료를 제조할 때 일반 흰 우유와 또 저지방 우유 외에도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네요. 취향에 맞게 오리지널 우유와 또 저지방 고칼슘 우유, 또 락토프리 우유 중에서 하나를 추가 금액 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무조건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음료를 선택할 게 아니고, 뭐, 락토프리 우유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였군요. 자, 뭐, 이렇게 요즘 보면 메뉴를 통해서 세분화된 고객의 그런 취향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신기할 정도로 네.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나 또 음료 주문 시 무지방, 또 저지방, 뭐 두유, 유당을 뺀 우유, 또 아몬드 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유뿐 아니라 시럽이나 뭐 휘핑크림의 당 함유량과 열량을 절반 이상 줄인 상품들도 또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한 식품 외식 업체들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사례가 더 있습니까? 네, 혹시 할랄 푸드라고 들어보신 네, 적 들어봤죠. 있으신가요? 네. 네, 이 이슬람 성도들이 먹는 이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 이슬람 성서인 코란에 따라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들을 위한 음식 할랄 푸드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 보면 채식주의자들 중에서 비건은
식물성 식품만 먹고 그리고 그 락토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들까지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할랄 푸드도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나 술을 제외한 음식들을 통칭하는데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생산, 처리, 가공돼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그 음식을 뜻하는데, 이 할랄 식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부터 조리, 유통, 제조까지 모두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준비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죠. 특히 도마나 칼, 국자 같은 조리기구도 금지 식품이 묻지 않은 상태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까다롭다고 하네요. 네. 이게 그 앞서서 살펴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보다도 좀 뭔가 선택 기준이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할랄 푸드만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무슬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마련하고자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할랄 식재료 사용 여부, 또 무슬림 조리사 여부 등을 따져서 가장 엄격하게 할랄을 지키는 할랄 인증을 비롯해서 또 무슬림 자가 인증, 또 무슬림 프렌들리, 포크 프리 같은 네 갈래의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36개 식당이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군요. 네. 그러면 그 인증을 받은 식당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흔히 할랄 음식점에서는 할랄 인증 마크를 붙이거든요. 네, 그걸로 확인하거나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할랄 프렌들리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이슬람 신도들까지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학 내에서도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대학 내에서도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할랄 푸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 유학생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도 또 세계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가 지난 2013년 최초로 할랄 푸드 식당을 개설했고요. 또 서울대 역시 4월부터 할랄 음식 코너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굳이 이슬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랄 푸드를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할랄 푸드 중에서도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중동 국가에 공급하는 할랄 라면도 있거든요. 네, 콩과 밀을 분해해서 나온 성분을 고기 맛으로 바꿔서 낸 건데요. 수출 첫 해인 2011년에는 약 7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120만 달러로 71% 늘어났다고 해요.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에서는 채식이라든지 종교적 특징을 고려한 이런 특화 분야를 공략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